얘가 왜 이래? 아, 엄마 제발 노프리 통캔 사줘. 오이.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요즘 무선 이어폰 시장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죠. 이제 유선 이어폰이라고 한다면 음질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무선 이어폰의 구입을 고려할 정도로 이제 뭐 무선 이어폰, 무선 배터리, 무선 시장의 발전이 점점 더 빨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조사에서 무선 이어폰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넥밴드 시리즈로 유명한 LG전자도 무선 이어폰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톤 플러스 프리 시리즈는 기대치 이하라서 많이 실망스러웠지만 톤 플러스 프리에서 톤 프리로 오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어요. 저도 지난번 출시되었던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HBS TFN6도 꽤 괜찮았기 때문에 직접 구입해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LG에서도 노이즈 캔슬링 버전의 무선 이어폰이 출시했기 때문에 오늘은 LG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 톤프리 한 달 사용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톤 플러스 이름을 달고 나온 제품과는 완전 극과 극인 제품이죠. 디자인부터 보자면 솔직히 그냥 봐서는 이전부터 마카롱 디자인을 밀고 있는데 케이스는 둥글둥글하고 귀여우면서 사실 버전별로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처음 얘가 등장했을 때 A사의 제품을 닮았다고 했었는데 그건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얘를 열어서 유닛을 비교했을 때 디자인은 다르지만 느낌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케이스 없이 그냥 사용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밋밋한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케이스를 끼우면 마카롱같이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 되는데 기본 케이스는 진짜 유광에다가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생폰을 좋아하는 저 무선 이어폰도 케이스는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았는데 톤프리는 항상 저는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이건 기본 구성품으로 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에서 달라진 점은 LED 인디케이터가 위쪽에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요게 위쪽으로 한 개 더 추가되었고 원래 LED가 있던 자리에는 UV 나노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에서 좀 아쉬운 점은 6나 7이나 모두 동일하게 케이스의 힌지 느낌이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 아쉬운 좀 헐렁헐렁한 힌지에서 오는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습니다.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유닛에서 꽤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6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생김새는 거의 비슷하지만 터치 영역의 돌출과 유광으로 변했고 유닛의 접합부의 마감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생각해보니까 전작 6를 썼을 때 저는 이제 터치 오류가 좀 심했는데 더 정확한 구분감을 위해 돌출형 구조를 쓴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리고 유닛 안쪽을 봤을 때 노즐 부분을 보면 기존과 다르게 금속 소재로 변경되었고 실제로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이어팁입니다. 기존 이어팁과 비교 시 물결 형태의 웨이브폼을 적용하면서 이제 편안한 착용감과 밀착감이 더 좋아져서 이것도 디자인 특허 출원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 써봤을 때 이 새로운 팁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주로 운동할 때 이어폰을 많이 착용하는데 얘를 착용했을 때 이제 운동할 때 잘 빠지지 않는 것은 새로운 팁이 좋은데 밀착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착용감은 이전 팁이 더 좋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새로운 이어 팁이 좀 딱딱해진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전 팁을 새로운 노캔 버전에 연결해서 썼을 때는 오히려 이제 기존보다 더 부드러운 착용감은 마음에 들었지만 노이즈 캔슬링이나 차음성, 고정력은 새로운 이어 팁이 더 좋았습니다. 착용 시의 모습은 이렇게 다른 제품들보다 귀여운 모습에 좀 더 가깝고 잘 빠지지 않고 착용감도 괜찮았어요. 다만 이걸 6와 비교했을 때 단순히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얼굴로 밀착되는 것은 이전 버전이 더 좋았고 노이즈 캔슬링 버전은 약간 이제 바깥쪽으로 조금 더 빠지는 것 같은 그래서 귀에 착용했을 때의 모습은 저는 6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A사와 비교했을 때 걔는 이제 세미 커널형이기 때문에 착용감이 더 편한 것은 사실 A사가 더 좋기는 해요. 하지만 그 제품 외의 착용감은 저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전 6 모델도 노이즈 캔슬링이 되지 않을 뿐이었지 기본적인 차음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면 물리적인 차음성이 굉장히 좋은 대신 이압이 좀 강해서 거부감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기본적인 차음성이 좋다 보니 여기에 추후에 출시될 버전이 여기서 노이즈 캔슬링만 추가되더라도 굉장히 좋은 차단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은 확실히 효과가 있을 만큼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A사의 제품을 제외한다면 노이즈 캔슬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에 착용했을 때 이게 약간 애매한 노이즈 캔슬링은 되지만 엄청 강하진 않는 그런 이제 약간은 좀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얘 또한 들었을 때 그 강한 A사의 제품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에 준할 정도로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은 저는 꽤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막 확 소음이 싹 빠지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할 정도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랄까? 그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막 이제 창문을 닫고 공기가 훅 하고 빠져나가는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는 느낌
느낌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을 들었을 때는 좀 먹먹함? 오래 들었을 때 멀미? 대중교통을 타면서 노이즈 캔슬링을 썼을 때 좀 멀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댓글에서도 좀 많이 보였었는데, 그러한 분들에게는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은 조금 아쉽지만 멀미 없이 쓸 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의 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를 재생하지 않고 노이즈 캔슬링 정도만 비교했을 때는 좀 아쉽게 느껴졌는데, 노이즈 캔슬링과 노래 재생 시 일상적인 소음은 굉장히 많이 차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식스와 비교 시 기본적인 이압은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편안한 느낌은 오히려 노캔 버전이 더 좋았습니다. 기존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이 없다 보니까 패시브로 외부 소음을 굉장히 잘 차단해준 느낌이라면, 얘는 노이즈 캔슬링이 물리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압을 줄이면서 좀 편안하게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닐까로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실내에 있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제 밖에 나갔을 때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좋았던 점은 노이즈 캔슬링을 켜게 되면 이제 많은 제품들이 화이트 노이즈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화이트 노이즈처럼 들리는 경우는 전혀 없었고, A사를 제외한다면 안드로이드 폰에서 쓰기에는 꽤 수준급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었습니다. 다음은 노이즈 캔슬링과 더불어 무선 이어폰에서 중요한 것은 음질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흔히 알고 있는 메리디안 사운드의 깔끔하지만 대중적인 음색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취향 차이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얘를 받고 귀에 꽂아서 음악을 재생할 때 약간은 심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꽤 깔끔한 사운드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제가 다른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취향에 잘 맞진 않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해서 자주 듣고 있는 제품이랄까? 거의 이제 무선 이어폰을 런닝머신을 뛸 때 보통 50분이나 1시간 정도 연속으로 음악을 듣다 보니까 좀 양념이 가미된 그러한 음색은 크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짧게 들을 때, 그럴 때 좋아하죠. 예전부터 느꼈지만 LG 제품들은 메리디안 사운드는 확실히 추구하는 방향을 잘 잡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메리디안 사운드를 주로 들어보신 분들은 듣자마자 이게 LG에서 추구하는, 아니 메리디안 사운드가 추구하는 음색이구나가 체감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약간 의아했던 점은 기본 앱에서 이퀄라이저 설정을 보면 기본값이 이멀시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노멀 모드라 생각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보통은 노멀 모드가 있고 만약에 메리디안 사운드라고 하면 메리디안에 맞는 튜닝된 값이 있는데 그 값 자체가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멀시브로 들었을 때 어쩌면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소리이지만 깔끔하고 원음을 추구하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EQ를 설정하면서 보니까 이제 다른 EQ보다는 이 기본값이 공간감은 더 크게 느껴졌었고, 아쉬운 점이라면 저음이 좀 약하다라는 것을 들 수 있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음색은 밝은 쪽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저음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타격감이 꽤 괜찮기도 해요. 악기 소리를 예로 들었을 때 저역대는 좀 뭉쳐서 들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보컬부터 고역대까지는 좀 청량한 느낌의 타격감이랄까? 저역대는 좀 아쉽다고 느꼈지만 고역대로 가면 갈수록 저는 괜찮게 들렸습니다. 이거는 EQ에서 오는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인 이멀시브에서는 공간감도 꽤 괜찮게 느껴졌고, 특히 저역이 아쉽지만 고역을 잘 표현한다고 해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기서도 노캔 버전을 출시했었죠. 그 회사가 추구하는 것만큼 고역대가 막 카랑카랑하면서 약간 날카로운 시원시원한 고역대의 표현과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고역대를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 보컬 위주, 그러니까 팝, 재즈풍의 음악을 듣는다면 이 제품의 소리가 괜찮게 들릴 것이고, 만약 EDM이나 저음이 강한 노래를 주로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심심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식스와 비교시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살짝 음색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같은 볼륨이라도 출력의 차이도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노캔 버전이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6는 노즐 부분에 에어덕트가 없었지만 7, 그러니까 노캔 버전은 에어덕트가 노즐에도 한 개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에서 오는 음색적인 차이도 조금 느껴졌습니다. 특히 크게 체감되었던 것은 그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6는 약간 인위적인, 약간 잡음이 많이 들리면서 이거 조금 많이 아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다음은 통화 품질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약간 강낭콩 발맞기로 유명한 그 제품으로 통화 품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착용감에서 호불호가 있는데, 통화 품질만큼은 꽤 많이 개선되어서 정말 괜찮은 정도의 제품이죠. 지금 이 제품은 A사의 그 녀석입니다. 얘는 이제 예전부터 통화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얘보다 더 통화 품질이 좋은 무선 이어폰을 찾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마지막으로 HBS TFN7입니다. 얘는 6에 비해서 노이즈 캔슬링이 추가되었고, 또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마이크가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더 좋아졌을지 한번 차이를 비교해보면서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편의 기능, 이전 톰 플러스 프리 앱은 솔직히 너무 별로였는데 톰 프리 시리즈로 오면서 앱이 엄청나고 간편하고 이제 심플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게 터치패드 설정, 여기 있는
요 동작들만 할 수 있고, 특히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할 때 여기서 이제 꾹 누르고 있으면 나는 이게 아니라 완전히 끄고 싶은데 이렇게 끄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눌렀을 때 주변 소리 듣기, 다시 눌렀을 때 노이즈 캔슬링, 이것밖에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딜레이의 경우에는 업데이트로 조금씩 개선되기는 했는데 유튜버를 볼 때 살짝 밀리는 경우가 있었고, 게임 모드 같은 거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터치패드의 사용성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도가 기존 버전에 비해서는 더 좋아졌는데, 저는 러닝머신을 오래 뛰면은 이제 땀 때문에 살짝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거를 다시 밀어서 착용할 때 이 터치패드를 건드리게 되는 오작동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큰 개선이라고 보거든요. 연결되었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주변 소리 듣기 꺼짐. 효과음으로 깔끔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만족감은 저는 이제 최근에 출시한 S사의 그 제품보다는 LG 톰프리 노캔 버전의 만족감이 더 높았습니다. 솔직히 이거를 착용하고 이제 돌아다녀 보면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그거 어디서 많이 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착용감, 음질, 노캔 성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오히려 더 만족스러워서 실제로도 제가 운동을 하면서 매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전체적인 완성도도 매우 높고 만약 이게 다른 브랜드였으면 더 고평가 받았을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격도 루머보다는 저렴한 21만 9천원으로 출시했습니다. 사실 노이즈 캔슬링을 떠올리면 바로 그 제품이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과 비교를 했었는데, 사실 그 제품의 출고가가 32만 9천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제품의 가격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또 최근에 사전 예약을 보니까 실제 뭐 이것저것 쿠폰이랑 혜택을 줘서 실제 구입가는 매우 착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LG에서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서는 가장 잘 만들어진 게 이 제품이라고 생각되는데, 가격이 조금 더 공격적이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타사의 경우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 사전 예약이나 뭐 여러가지 혜택으로 무선 이어폰, 새롭게 출시한 무선 이어폰을 제공해주면서 그 브랜드, 그 무선 이어폰에 대한 인지도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데, LG도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줄 수도 있지만 물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만 9천원이라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한 10만원대 중후반이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LG가 예전 톰플러스의 명성을 다시 무선 이어폰에서 가져갔으면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습니다. 그만큼 얘가 꽤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지난번 제품을 포함해 이제 LG에서 추구하는 무선 이어폰 라인업들이 모두 구축이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선택이라면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제품을 원한다면 얘를 구입하고, 만약 노이즈 캔슬링까지는 필요 없다, 나는 가성비로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6가 아닌 제일 밑에 라인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트로에서 실수로 톰프리 노캔을 노프리 톰캔이라고 했는데 의도한 게 아니라 제 실수입니다. 근데 진짜 제품이 괜찮아요. 좋아요.